미국 증시가 일단 급등했습니다. 뭐 4%, 5%대면은 상당히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 나스닥 지수가 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네. 그리고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도 4%, 마이크로소프트가 6%, 알파벳은 목이 좀 메는데, 알파벳과 메타가 7%, 엔비디아 8%. 자, 점점 올라가죠. 네. 다 올라갔죠, 뭐. 네. 자, 우리도 그러면 다 같이 올라갈 거니까. 네. 어제 사실 이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앞두고 미국 증시에 약간 이제 경계 심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결자 해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징후가 좀 나타났으니까 사실상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코멘트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건 과잉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지금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사실 좀 경착륙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보다는 이제 내년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돌보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느꼈고요. 뭐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 뭐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명확히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 그렇죠.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도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맞습니다. 절대 아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 데이터를 보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내년이 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 금리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진행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경기가 좀 그렇죠. 축축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발언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보시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이게 뭐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지금 대처해 나가는 거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오늘 적어도 오늘 하루는 뭐 모든 게 다 좀 좋게 해석이 좀 가능한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 주장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있게 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잘 전달을 해드린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차장님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저는 같은데 지금. 뭐 이런 게 좋은 얘기 나오면 저는 늘 이게 반골 기질이 좀 있으니까. 좋을 저는 때는 첫 좋은 느낌이 거고.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잘 모르겠어요 하다가 오늘 확 올랐다고 와 이렇게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항상 시장의 이제 상황을 계속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직관적인 딱 아침에 깨어나서 이 뉴스를 쭉 보니까 직관적으로 딱 처음 드는 느낌이 약간 조삼모사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네. 이게 지금도 문제인데 또 내년에도 문제 될 수 있다. 정말 시장의 무기력함이 내년 거는 내년 거고 왜 오늘 그러니까 방송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0.75를 한 번 올리고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쉬는 거랑 0.25, 0.25, 0.25 세 번 올리는 거랑 결국에는 똑같아지는 거지만 시장에서는 한꺼번에 훅 올리는 거를 더 경계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요즘에 각 그 증권사 리서치 하우스에서는 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그냥 가면 됩니다. 다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은 그렇죠. 멈추면 되고 항상 뭐 그렇죠 뭐. 뭐 우리 지금 하는 얘기지만 사실 이제 작년 초에 증권사들의 코스피 상담 목표치가 3,600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이제 그 전망이 사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해드리는 거 그래요. 뭐 아니겠습니까? 증권사들도 나름 리서치들이 고생을 하고 하지만 뭐 그들을 비판하고자 뭐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기준점 참고 사항으로 그렇죠. 잡는 거니까. 네네. 자 이게 모호한 얘기를 길게 갈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시장이 올라가도 내가 보유한 주식 떨어지면 그것만큼 제일 짜증나는 일은 없습니다. 네. 반대로 물론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내 주식만 올라가면은 은근히 좋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다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오늘은 시장이 일단은 뭐 특별하게 아침 개장 전에 뭐 돌발적인 아주 이상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무난하게 상승 출발을 하고 상승폭을 넓힐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걸 좀 풀어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는 이제 좀 전략을 말씀드리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 네.
만약에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이라면 주식을 어느 정도 채워놓으신 분들이라면 괜히 아침에 막 사고 팔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금 여력이 좀 있다거나 종목 교체에 대한 이제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네. 오늘 일단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을 먼저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점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최근에 또 한 2주 정도 IT 종목들이 좀 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가 2주 동안 조정받았던 거 그냥 한 방에 들어 올려놨거든요. 네. 어제 MSCI 이제 반기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뭐 그런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보도를 찾아보니까 사실 외신 쪽에서는 그 내용은 네, 없었어요. 근데 네. 국내 증권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나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갑자기 이제 동시호가에 뭐 삼성전자를 1% 더 들어올리고 막 어저께 뭐 물론 이제 장중에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동시호가에 5천억을 샀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강하게 지금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게 뭔가는 팔고 샀겠죠. 그렇죠. 그게 리밸런싱이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포트폴리오의 조정,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여러 개의 주식 종목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거는 나름 잘 가고 어떤 거는 또 떨어지고 있으면 그렇죠. 안 되는 거를 정리해서 따라가는 뭐 이런 쪽을 더 붙인다든지 네.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을 맞습니다. 하듯이.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제 막판에 시장을 이제 우리가 좀 힌트로 놓고 오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이제 덧붙이면 결국에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잉 긴축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결국 내년에 지금 뭐 세계 경제, 미국 경제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가 분명히 좀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성장률 내년에 뭐 2%가 안 될 거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돼 보이고 미국도 경기 침체를 거의 지금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로 과잉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 사실 파괴적인 어떤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이제 좀 줄어든 거죠. 그렇게 되면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 가장 억눌려 있던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기지개를 켜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어찌 보면 외국인들이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을 뭐 알았던 몰랐던 어쨌든 다른 업종을 줄이고 IT 업종을 샀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12월 달에는 조금 IT 종목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제 추측에서 이제 진행을 좀 하는 거고요. 뭐 중소형주들 중에 뭐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뭐 탑픽 종목으로 저는 소부장 종목 중에 PSK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PSK. 네, 올라갈 때도 사실 뭐 PSK가 가장 좀 바닥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2주 정도 지금 21선 눌림목 조정을 좀 잘 받으면서 기술적인 위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거든요. 뭐 오늘 조금 갭떠서 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접근을 조금 해놓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달에는 결국은 지수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을 계좌에 담아놔야만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IT 업종은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한 18,000원 정도 근처에서 접근하시고 단기적으로는 21,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잡고 12월 말까지 좀 대응한다라는 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다시 요약하면은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팔랐죠. 네. 지금도 물론 인플레이션은 높다고 그들은 얘기해요. 맞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수요를 파괴시킬 그렇죠. 정도로의 강력한 긴축 드라이브를 했는데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는 수요를 파괴할 생각은 지금 없어. 그렇죠. 라고 하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수요 파괴 때문에 반도체나 IT가 와 내년도엔 끝장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아 끝장까지는 아니겠구나.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끝장으로 봤던 거를 회복해야 돼. 왜 자꾸 웃어요? 그렇죠. 회복해야 되잖아요. 와닿는 게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IT 우리가 또 준비하는 게 1월 초에 CES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CES를 가지고 일발로 있다가 가겠지만 요거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먹을 게 있다는 맞습니다. 걸로. 자, 그래서 네. 오늘 PSK 쪽을 붙여줬고 네. 정임 차장은 여기다가 확장성을 뛸까요? 말까요? 저는 뭐 요즘에 그러니까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TSE를 TSE. 좀, 붙여드리고 싶고 테스터죠. 테스터 네네. 쪽이고 요즘에 리노공업 소켓. 또 ISC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 DDR5에 관련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 또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도 좀 관련된 그런 소켓 업체고 꼭 소켓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네. 이제 후공정 테스터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너무 좀 못 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라고 좀 따져 보니까 분기 실적이 좀 안 나왔는데 분기 실적이 안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좀 이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했던 부분, 비용적인 부분이 좀 컸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그래도 뭐 분기에 100억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찍어주는 회사였는데 조금 못 나왔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시 좀 반도체 쪽 오늘 뭐 말씀 주셨듯이 이 미국 증시의 대다수의 강세 종목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말해주는 빅테크. 그렇죠. 빅테크에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니까 뭐 적어도 오늘 하루 정도의 강세라면 갭 상승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뭐 보고 있고요. 그렇게 네. 본다면 이제 그 테스터 소켓의 3대장 중에 하나인 TSE 오늘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IT를 먼저 짚어봤고, 그 다음에 정경민 차장이 오늘 보는 그 추격 저점 매수 네, 전략의 저는 포인트는? 방산 쪽 추격이에요. 앞서 이제 박지원 아나운서 멘트에 그 뭐 중국의 핵얘기 있었죠. 있었습니다만, 네. 뭐 전체적인 부분은 일단 어제 좀 뭐 장 막판에 어떻게 보면은 막 구겨 넣었거든요. 프로그램 매수로.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4%대, 3%대 이렇게 지수가 오르진 않을 거예요, 오늘.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한 2%대 뭐 이렇게 좀 상승을 좀 보고는 있는데 지금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 11월 달만 봤을 때는 지수로 봤을 때 한 7% 정도 올랐고 이거를 좀 달러 지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15%가 넘게 좀 올랐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외국계 북클로징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뒤따라오는 수급이 강할 확률보다는 그냥 요 정도에서 횡보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올해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김영민 매니저도 얘기를 했지만 막 이 연속성에 막 오늘 막 시초가에 막 이렇게 주식을 꾸겨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일단 좀 저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얼만큼 오르는가 시장 대비 어느 정도 민감도를 보이는가를 좀 놓고 보시고 만약에 뭐 윗꼬리를 좀 세게 단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좀 뭐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역발상의 관점에서는 좀 어울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선 코너에 모 전문가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자기 이제 숏 포지션을 늘리시겠다고 오늘 막. 그분은 좀 꾸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장 왜냐면 이렇게 오르면 시초가에 사고 싶거든요, 사람이. 네. 그렇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팔고 싶고 오르면 사고 싶은 네, 게 네. 주식 투자자의 근데 속성이죠. 시초가가 빵 뜨면 이거 오늘 뭐 사야 되지?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 투자자들이 보통 많으신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상하게 비관론적이네. 그리고 컨셉이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뭔가 내용이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결이 다르네요. 듣다 보니까. 단골에 그리고 네. 뭐 굳이 뭐 그럴 환율이 또 1,200원대 중반까지 이게 지금 1,400원대에서 지금 1,300원 초반까지 오면서 어쨌든 네. 지수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1,200원 초반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11월에 나왔던 강세가 12월에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요 안에서 이게 횡보하는 상황 안에서 어느 정도의 좀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그냥 그때그때 찾아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결론은 뭐 어제와 같은 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뭐 여기서 이제 뭐 기관하고 똑같이 뭐 배당 차익 거래 뭐 한 달에 3% 5% 뛰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네. 역시 이제 메가 트렌드인 뭐 2차 전지 관련된 IRA 뭐 이런 쪽 아니면은 조정 후에 다시 부상을 하고 있는 방산 그리고 또 일정상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증강 현실 기기 뭐 이 정도에서 이제 12월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좀 달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뭐 중국의 리오프닝을 이제 앞두고 있는 미용기기, 의료기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제. 그 종목들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틈새를 좀 공략하는 그런 방식이 저는 12월에는 좀 어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은 네. 우리의 기대대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오케이. 틈새를 노리자. 이게 좀 전략이 되겠고요. 방산을 그 중에 하나 고른 이유가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다는 점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바로 밑에 있는 루마니아에서 또 손님이 오셨더라고요. 뭐 손님 오시면 손님 받아야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비슷한 부류예요. 그러니까 뭐 독일, 미국에 무기 요청을 했는데 못 줘, 우리도 없어. 저기 한국 가봐, 잘해주더라. 이렇게 또 해서 왔더라고요.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이고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의 보조금으로 지급을 보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K2 전차 또 T50 그러니까 FA50 뭐 이런 전투기 이런 쪽에 추가 수주가 연말에 있다라는 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루마니아였어요. 네. 그래서 루마니아 쪽에 추가 수주가 아마 12월 루마니아에 정보 라인이 있어요? 뭐 각국에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출장을 자주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거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뭐 그 현대로템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니까요. 네. 한국항공우주가 타이. 조금
좀 들어가실 수 있는 뭐 사실 저거 지금 못 사시면 나중에도 못 사실 거예요. 네. 이게 더 빠진들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사요. 저는 저희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타점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서 네. 방산을 좀 매수하고 싶었던 분들은 한국항공우주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의민 사장님 내용 정리하자면은 지수는 모르겠다. 지수는 별 볼일 없다. 네, 그냥 예. 기업이다 역시. 네. 네, 틈새를 노리자 네. 이겁니다. 종목이 중요하지 뭐 지수가 뭐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방산 쪽의 이슈로 한국항공우주. 네. 김현민 혹시 저는 뭐 당연히 이게 현대로템을 붙여야 되는데 네. 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대로템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지금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올라왔죠.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는 제일 먼저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뭐 보유자의 영역이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현대로템도 사실 이제 추세 파동을 보면 앞자리 바뀔 수 있다. 지금 32,000원 근처까지 왔는데 뭐 4만 원 정도까지는 12월 안에 충분히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붙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EM코리아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색다른데요? 네, 요건 조금 이제 중소형주인데 차장님 혹시 방산 얘기하시면서 EM코리아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K9 자주포부터 해가지고 각종 이제 방산과 관련된 부품들 납품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되게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소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제 다리가 또 걸쳐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주가는 8월 달에 이제 강하게 한번 시세가 좀 붙었다가 최근에는 되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저께 제법 좀 강하게 거래가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방산주들이 어저께 이제 대부분 현대로템 제외하고 가다 다 말아버렸는데 네. EM코리아는 어제 큰 거래가 조금 이제 붙으면서 시세가 이제 좀 붙어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방산 종목 좀 보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중소형주 중에 그래도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오늘 무조건 이제 시장은 일단 뭐 2%든 3%는 갭을 뜰 거거든요. 갭 뛰어서 출발한다라고 보면 그래도 조금 이제 낮은 위치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EM코리아를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업이 4개가 이제 등장을 했죠. PSK, TSE 반도체 쪽 나왔고 그다음에 방산 쪽으로는 EM코리아,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정리해서 추격 저점 매수 전략은 마무리하고 일발장전 넘어가겠습니다.